3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의 여성만 남아있는 소수 부족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들의 번식의 요청으로 인해 32명의 여성들에게 모두 임신을 시켜주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박도현은 31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왔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광고 기획과 시장 분석에 몰두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월급과 복지를 누렸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렇게 평생 사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남들이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스스로는 뜨겁게 도전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틈틈이 여행을 즐겼다. 짧은 휴가마다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돌아다니며 낯선 문화를 마주했을 때의 설렘에 흠뻑 빠졌었다. 언젠가 내 시간을 전부 털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떠나보고 싶다. 그러다 30대에 들어서며 그 꿈이 점차 구체화됐다. 정말 미지의 오지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해 세상에 내놓으면 어떨까? 주위의 사람들은 무모하다며 말렸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다. 퇴사금과 모아둔 자금을 챙겨 31세가 되자마자 회사를 떠났다. 처음에는 남미 아프리카 등지도 고려했지만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니 윈난스찬 등 남서부 고원지대나 협곡지대에서 소수민족이 고립되어 전통을 유지한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그중 누군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여성만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 얘기가 큰 호기심을 자극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서 무언가 혁신적인 사업을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남성 없는 공동체라니 어떤 특별한 사연이 숨었을지 궁금하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결국 배낭을 메고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베이징에 잠깐 머문 후 곧바로 윈난성의 중심지 훈으로 내려갔다. 현지 게스트하우스나 로컬 카페에서 만나게 된 배낭 여행자 그리고 몇몇 민간 NGO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대다수가 여성만 거주한다는 부족 이야기는 도시 전설 같은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극소수는 내가 듣기론 스천과 윈난 접경 부근 해발 23,000m 협곡 지대의 남성이 거의 없는 마을이 있다더라. 정확한 위치나 이름은 몰라라는 식으로 흘려졌다. 도현은 곧 사비를 들여 현지인 가이드와 차량을 구해 서부 북서부를 향해 험한 길을 떠났다. 고원과 협곡을 오가며 2주간 돌아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역시 루머였나 실망이 커졌을지 마을 노인 한 명이 옛날 전쟁이나 분쟁으로 남자들이 떠나고 여자만 남은 부족이 산속에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혹시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지라는 말을 꺼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은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지역이었다. 여긴 사람 잘 못 가기리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돼. 그 얘기를 듣고 도현은 오히려 좋아, 바로 저곳이군 하고 확신했다. 위험하더라도 시도해볼래요? 가이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도 못 갈 곳이야. 거길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라고 말했다. 결국 일정 부분까진 가이드를 쓰고 나머진 대중 교통과 오토바이, 걸음 등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 함께하던 중국인 안내자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도현은 그를 중간 마을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남은 길을 혼자 탐험해야 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무모한 모험이었지만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 못해. 협곡을 따라 몇 날 며칠 이동하자 정말로 인적이 끊긴 구간이 나타났다. 길도 거의 끊겼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절벽 옆으로 아슬아슬한 오솔길을 지나다 까지른 벼랑 아래로 강이 흐르는 장관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길이 무너져 내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컸다. 결국 어느 오후 도현은
낡은 철제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로프를 잡아 간신히. 추락은 면했지만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고 지쳐 쓰러졌다. 여기서 구조를 못 받으면? 끝장인의 정신이 희미해질 즈음 머나먼 곳에서 횃불 비슷한 불빛이 다가왔다. 그 뒤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봐요. 괜찮아요 하고 중국어가 섞인 소리가 들려온다. 도현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힘도 없어 그저 도와줘요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낯선 오두막 아니었다. 모닥불 냄새가 났고 배낭이 옆에 놓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얼마나 아픈가요? 우리가 급히 치료했어요라고 말 걸었다. 도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욱신거려 잠시 신음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여자는? 괜찮아요. 살았으니 다행이네요. 곁에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둘 다 영어와 중국어를 약간씩 섞어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도현은 혹시 여긴 어디죠? 하고 물었다. 우리 부족 마을이에요. 타이고족이 살고 있죠. 남자가 없어서 반가운 손님이긴 한데. 여성이 웃었고 도현은 심장이 벌렁거렸다. 진짜 내가 찾던 그곳이 여기였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워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 오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 전통으로는 남자를 들이지 않지만 위험에 처한 걸 봤으니 그냥 외면하긴 어렵죠. 다만 우리 마을 대장이나 다른 이들과 상의해야 해요라고 했다. 그날 밤 도현은 회복 중이라 하룻밤을 그 오두막에서 묵었다. 열이 났지만 여성들이 약초 다인 물을 마시게 하고 상처에 고약을 바르는 등 정성껏 보살펴줬다. 아, 다행히 착한 사람들이구나. 간혹 남자에게 적개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지만 분위기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다음 날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도현은 마을 대표격인 40대 여성 루사를 만났다. 그녀가 설명하기를 마을에는 현재 여성만 32명이 살고 있으며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토수민족 타이고족 중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남성이 모두 죽거나 도시로 떠나고 여성들만이 고향 땅을 지켜왔다는 것. 우린 오래 전부터 남성을 불신하게 되었고 외부와 교류도 거의 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다치고 길을 잃은 상태니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기로 했죠라고 루사가 말했다. 도현은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이 마을을 찾아 일부러 왔던 거예요. 남들이 말하길 남자 없이 여성이 자급자족하는 특이한 부족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과 함께 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해보려 왔죠. 그리고 길에서 사고가 났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달했네요. 루사는 사업 기회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라고 반문했다. 그는 계속 설명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농작물 약초, 수공품 등을 도시나 해외에 팔면 수익이 날 텐데 여러분은 도로가 없고 외부와 소통도 약해 어려웠겠죠. 전 그런 부분을 도와 협동조합을 꾸리고 팔아볼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경험이 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요. 마을 여성들이 수군댔다. 듣긴 들어봤어. 협동조합 남자 없이 지내느라 큰 규모 거래나 외부 판매는 꿈도 못 꿨는데 혹시 우리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는 거 아니야? 의심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도연은 아니요. 저는 분명 공정하게 하고 여러분과 이익을 나눌 겁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중국 내에서도 별 기반이 없지만 온라인이나 SNS 그리고 해외 수출 등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거조라며 설득을 시도했다. 하룻밤 회의를 거친 뒤 대다수 여성들이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이대로 가면 마을 미래가 없으니라며 동의했다. 루사는 당신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협동조합 운영을 배우고 제품을 팔아보는 걸 해봅시다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몇몇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고 남자가 들어온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라며 신중론을 폈다. 도현이 협동조합 조직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곡물과 약초, 수공의 생산 현황을 살피고 저장 창고나 물자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들은 우리 그 정도까진 생각 못했어. 그냥 소규모로 자급했으니까라고 놀랐고 시범적으로 수확량을 기록해 공동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 높은 약초를 외부 시장에 내보내는 루트를 찾기 위해 도연이 인근 도시나 다른 마을로 가보려고 계획 중이었다. 여성들은 이 중 일부가 통역과 안내를 맡기로 했다. 그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열정적인 이들이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라며 교육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점차 도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모습이 감지됐다. 20대 초중반 여성들은 여기 남자 처음 보니까 신기하다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고 30대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남자와 함께 일해본 적 없어요라며 진지한 호감을 표시했다. 40대 중엔 우린 남성 없이 지낸 지 너무 오래됐고 이대로는 아이도 없다. 정말 이렇게 살다 죽나라고 회의해왔는데 도연을 보니 적잖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밤 30대 중반 여성 샹리가 도연의 숙소를 두드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온 그녀는 사실 우린 남자 없이 살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 인구가 줄어 마을이 곧 소멸할 거라는 불안이 컸는데 당신이 오니 모두가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고백했다. 도현이 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라 답하자 샹리는 우리가 번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하기엔 조심스러워요라고 덧붙였다. 무슨 뜻인지 명확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성이 없으니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줄 순 없을까? 도현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말 여러 명이 임신을 하길 원한다는 건가? 샹리는 우리 마을 대부분 여성이 그걸 바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당신을 아는 지 얼마 안 돼. 조심스럽죠. 나부터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다. 30대 중반이고 더 늦으면 임신이 어렵다 생각해요. 그가 부담스럽지만 당신들이 정말 원하고 상호 합의된다면 저도 도울 수 있긴 하겠죠. 다만 이런 식의 집단 임신이라니 어떻게 얼버무렸다. 샹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두와 상의해 만약 합의된다면 당신께 정식으로 부탁할 거예요. 아무 강제는 없어요라 말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마을 회의가 열렸다. 원래는 협동조합 운영과 추하 일정 등을 논의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린 앞으로 마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옮겨갔다. 많은 여성이 아이 없인 미래가 없다. 외부 남성을 받아들여도 정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등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여기 외부 남자인 박도현 씨가 있잖아. 게다가 우리 협동조합 대장처럼 일하며 신뢰받고 있지 않나. 아이를 낳는데 협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파격적 의견이 터져나왔다. 도현은 당황하며 저 갑작스럽긴 한데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라며 말을 흐렸다. 여성 대다수가 원하죠. 마을 재건과 인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해요라고 강경하게 나왔다. 일부는 단 이게 모든 여성이 다 원한다는 건 아니고 임신 희망자가 있을 테니 그들과만 진행하면 어떨까 하며 제안했다. 또 누군가는 우리 중 40대 중후반은 이미 힘들지 않을까 우려했고 2030대는 거의 전원 찬성했다. 결국 합의점은 총 32명의 여성 중 가임기가 남아있는 20여 명이 희망한다면 도현과 순번을 정해 임신을 시도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공동으로 기르고 혹여 도현이 떠난다 해도 아기와 엄마를 마을이 함께 책임진다. 다만 가능하다면 그가 마을에 계속 남아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도현은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적 역할을 자신이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의무감과 감동이 이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내가 여러 명을 그는 머리를 움켜주었지만 여성들이 우린 그렇게라도 해야 해. 당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애절하게 바라보자 의도. 도현은 알겠습니다 해보조 대신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해요라고. 수락했다. 회의가 끝나자 여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우리 마을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도현은 멋쩍게 웃었다. 이렇게나 기뻐하는데 내가 무책임할 순 없지? 이후 마을 내부에서 임신 프로젝트 일정표가 만들어졌다. 20대 10명, 30대 10명, 40대 12명 중 일단 40대 중 절반 이상이 희망하지만 나이가 많아 임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능성을 열자라며 모두 시도하기로 했다. 도현은 체력적으로 벅찰 테니 주 23명씩 순환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짰다. 여성들은 또 영양식과 휴식을 제대로 제공해주자. 그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하며 웃었다. 한 달간 도연은 협동조합 일도 해야 하고 여성들과 차례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도 해야 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물론 어떤 여성은 자연스레 호감과 애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여성은 순수히 아기를 위한 행위로 접근했다. 정서적으로 다루기 까다롭지만 마을 전체가 이미 합의했고 서로 질투나 다툼을 최대한 배제해 평온을 유지했다. 20대 여성들은 난 젊어서 금방 임신될 거야라 장난말하며 도현과 달콤한 순간을 즐겼다. 30대는 상대적으로 진지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줄 몰랐는데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야. 40대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혹여 나이가 많아 임신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도현은 너무 걱정 말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축복이죠라 다독였다. 이들은 모두 임신이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 없이 여성만 남은 마을은 언젠가 끝나버린다. 우리는 후손을 봐야 해. 그 간절함이 도현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그를 세심히 배려해 체력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고 번갈라 허브 마사지나 약초탕 목욕을 준비해 주었다. 도현은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 호의의 감동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니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라 농담했다. 마을 남성은 도현뿐이라 살짝 민망했지만 워낙 다정한 분위기가 형성돼 별 큰 문제 없이 흘러갔다. 협동조합도 번갈아 여성들이 일해주는 덕분에 일정이 뒤처지지 않았고 도현도 중간중간 회의를 주재하며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를 기르는 환경과 교육 문제도 함께 대비합시다. 여성들도 그렇지 애들이 크면이 마을이 더 붐빌 거야. 학교나 의료시설도 필요하겠네라며 곧장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모두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제발 임신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기도가 있었다. 한 달 좀 넘게 지난 시점 20대 여성 2-3명이 생리가 늦어지고 있듯 비슷한 증상이 온다며 임신 테스트를 해봤다. 결과는 전부 양성이었다. 드디어 임신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남은 여성들도 검사를 해보니 30대 중 몇 명이 비슷한 결과가 떴다. 단시간 내 56명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우와 진짜 되네. 서로 감격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다른 여성들도 임신 여부를 확인했고 40대 중 2-3명도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모두가 열광했다. 단 일부는 아직 소식이 없거나 실패했는지 테스트가 음성이었다. 아직 시기 상조일 수도 있으니 한두 달 더 시도해보자라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의 10명 넘는 여성이 이미 임신이라니 믿기 힘들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 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수 임신을 일으킨다니 전설이네. 라고 웃었다. 도현은 부끄러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아요라 했지만 왠지 뿌듯하기도 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임신부가 늘어나자 식량과 영양제가 필요해졌다. 협동조합 이윤을 적지 않게 투자해 본토에서 간단한 보충제와 음식 재료를 사오기로 했다. 간호사나 조산사 역할을 할 인력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남성 없이 지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다들 우리 이렇게 변했구나 라며 기뻐했다. 결국 한 달쯤 뒤 대부분 임신 희망자가 임신해 성공했다. 20대는 거의 전원 30대, 상당수 40대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소식을 전했다. 마을이 한순간에 임신부 수십 명이 활보하는 현장이 됐다. 길마다 배가 불러오는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입덧 때문에 쓰러져 있는 이도 많았다. 도현은 체력 괜찮아요 하고 돌봐줘야 했지만 너무 많은 임신부여서 일일이 챙기기 벅찼다. 여성들끼리 자조적인 임신부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도와주었다. 힘들 땐 내 어깨를 빌려 넌 누워 휴식해라고 교대했으니 의외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요커넌데 이오지 마을에서 남성 1명, 여성 32명 중 20명 넘게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장면은 실로 장관이었다. 과거엔 아이 울음은커녕 청년 남자조차 없어 적막하던 곳이 곧 다수의 아기로 북적일 전망인 것. 우리 부족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연장자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옛날엔 남성들이 떠나니 끝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기발한 방법이 있었을 줄이야. 도현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나는 대체 몇 명의 아빠가 되는 걸까 하면서도 모두가 행복해하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임신부가 우르르 생겼으니 일은 8개월 후면 집단 출산 러시가 온다. 그 사이 협동조합은 더욱 박차를 가해 수익을 늘리려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분유든 의료든 돈이 들어가니 미리 벌어놔야 했다. 도현은 외부와 협상해 약초와 수공품의 추하량을 대폭 늘렸다. 예컨대 산나물이나 귀한 버섯 인테리어 소품 등 추가 아이템을 개발해 타이고족 전통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추진했다. 반응이 좋아 협동조합 수익이 짧은 시일에 상당히 올랐다. 임신부들은 몸이 무겁고 구토나 현기증에 시달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다. 드디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다니 20대들은 설렘에 가득 찼고 30대는 이제야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감에 젖었다. 40대 중엔 불안감도 있었지만 간호사 도움으로 하나 둘 관리받으니 그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라 희망을 놓지 않았다. 도현은 체계적인 임신부 관리를 위해 간이보건소처럼 바꾼 창고에 여러 침상을 배치했다. 외부 간호사 1명을 꽤 비용 들여 상주시켰고 임신부가 힘들어 보이면 언제든 찾아와 상담했다. 여성들끼리도 서로 교대의 가사와 반의를 나눠하고 임신부는 되도록 휴식하며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성이라곤 도현 혼자였지만 정작 수많은 임신부가 필요로 하는 건 다른 여성들의 돌봄이기도 했다. 혹시 남성 노동력이 더 있으면 편했을 텐데 생각이 들어도 그건 과거 남성들이 떠난 탓이라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협곡 물이 불어나 침수 위험이 생겼다. 임신부를 안전히 보호해야 했고 곡물이나 약초 창고가 잠길 우려가 있었다. 도현이 즉시 남은 사람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물기를 우회시키려 뛰었다. 비 맞으며 고생했지만 다들 의기투합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넘겼다. 40대 한 임신부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남자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물론 우린 여성들끼리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리드해줘서 힘이 나요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도현은 다 같이 한 덕분이죠. 전 그냥 돕고 있을 뿐이라 답했다. 이런 크고 작은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마을은 점차 문제 해결 노하우를 익혔다. 협동조합이 안팎으로 안정화되니 아이를 낳아 키우고 마을을 번영시키느라는 큰 그림이 현실이 됐다. 임신이 67개월 넘어가자 곳곳에 불룩한 배를 안고 배하는 여성들이 흔해졌다. 우리 다 배가 나왔네. 정말 신기해라며 웃고 서로 배를 쓰다듬고 도현이 곁에 있으면 안녕. 아이빠라 장난치기도 했다. 그는 그 호칭이 쑥스럽지만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임신 89개월 차 간호사와 협동조합은 분만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임시 분만용 건물을 세 채나 마련해
일시에 여러 진통이 겹쳐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부족한 인력은 본토에서 12명 추가 간호사를 초청해 메었다. 여성들은 출산 교습을 서툴게나 같이 학습하고 배가 불편해지면 쉽게 의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남성이라고는 도현뿐이지만 여기선 여성들 간 협력이 더 중요했다. 한 번에 20명쯤 출산하면 정말 난리 나겠다라며 농담 반 걱정 반 결국 10달 무렵 진통이 울렸다. 20대 중 한 명이 밤중에 배가 아파요 라며 비명을 질렀고 간호사와 엄마들 그리고 도현이 달려갔다. 6시간 고통 끝에 새벽 무렵 힘찬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기 나왔어 건강해. 온 마을이 환성을 질렀다. 불과 이틀 뒤에는 다른 30대 여성에게 진통이 왔고 또 다른 날엔 40대가 난산으로 몇 시간 사투 끝에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정말로 연쇄 출산 사태였다.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20명 넘는 임신부가 차례대로 아기를 쏟아냈다. 하루에 2명이 동시에 분만한 날도 있었다. 이 대규모 출산 광경은 어마어마했다. 간호사들은 우린 이런 경우 처음 봐요. 한 마을에서 동시에 이렇게 출산하다니라며 정신없어 했고 다른 여성들은 교대로 수발을 들며 다시 우리 나이가 생겼어. 이 마을이 새 생명으로 가득 차라며 울었다. 도현은 곁에서 엄마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며 호흡을 도왔다. 몇 명이 한 번에 분만하면 건물 새 채가 다 차게 됐다. 어둠 속에서 아기 울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니 마치 서커스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전원이 분만해 성공했다. 고령인 40대 둘은 위험했지만 간호사와 팀이 긴박하게 대처해 무사히 아이를 끄집어냈다. 거의 한 달 남짓 이어진 출산 러시 끝에 최종적으로 20명 가까운 아기가 태어났다. 즉 남자 없는 마을이 단숨에 20명 이상의 신생아를 갖게 된 셈이다. 전율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출산이 끝나고 한두 달 지나 산모와 아기들이 안정을 찾자 마을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초대형 축제를 열었다. 우리 마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아기가 한꺼번에 태어난 적은 없었어. 이건 완전 기적이지. 모두 들떴다. 중심 공터에서 고기와 옥수수를 굽고 술 없이도 환호성을 지르며 춤췄다. 아이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참여했지만 무리하면 안 되니 남성들이 대신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양파를 부축해 주었다. 도현은 영웅처럼 추앙받았다. 우리를 구원한 대장님이라고. 역시나 축제 절정에는 행가래가 울려 퍼졌다. 자 대장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했으니 우리가 그를 공중으로 올려 치하해야지. 박수갈채가 이어지자 도현은 쑥스러워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저는 그저 함께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수십 명이 잡아번쩍 들어올렸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몸이 붕 떴다 내려오니 아기들이 낯설게 눈을 깜빡였고 엄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환호성 속에서 그는 내가 정말 이들의 아버지이자 리더가 되었다라는 감동에 젖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퍼지는 시점부터 마을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 예전엔 적막했던 곳이 이제 아침마다 아이가 우는 소리로 시작하고 엄마들이 분주의 기적이나 모유 수유를 하고 남성은 도현뿐이었다. 도현도 이젠 하루를 아이들 돌보는데 상당 시간을 쓰게 됐다. 물론 모든 아기를 일일이 책임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이 아버지로서 엄마들이 힘들 때 교대로 안아주거나 올 때 달래는 등 도와줬다. 그리고 협동조합 업무도 병행해야 하니 잠잘 시간도 줄었다. 다행히 여성들이 번갈아 파트타임 육가나 가사 병원 심부름 등을 담당해줬기에 대가족 시너지로 착착 돌아갔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곳에서 실현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 들어왔다. 마을은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의료와 교육 설비를 갖추려 했다. 외부 병원에 연락해 주 23일 정도 간호사가 와서 정기검진을 해주도록 계약했다.
백신이나 기초의약품도 확보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또한 작은 교실을 지어놓고 아기가 23살이 넘어가면 기초 놀이교육을 받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현은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만 자라면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으니 멀리 도시로 나가 체험도 하게 하죠.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을 도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있고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성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발전을 꿈꿀 줄이야라고 희망해 부풀었다. 남성 1명, 여성 32명 그리고 태어난 아기 20여 명이 공동체는 실로 전례 없는 구조였다. 외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마을은 험준한 산맥과 계곡에 막혀 접근성이 떨어진 당분간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수 민간인이나 NGO 인력이 와서 어떻게 한 남자가 20명이 넘는 여성과 한꺼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을 여성들은 우릴 모두 구해 준 거죠. 우리 합의로 했고 덕분에 마을이 부활했어요라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도연은 사랑과 공동체 정신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아기들은 1~2살 되면서부터 공터에서 함께 기어다니며 옹거렸다. 엄마라고 중얼거리거나 아빠라며 도현에게 달려오는 아이도 있었다. 도현은 그들을 고루 안아주고 그래 넌 누구 엄마였지야? 이 아이 엄마가 20대였나? 라며 헷갈려 하곤 했다. 그러면 엄마들이 킥대며 에이 아빠가 정신 못 차리네 이 아이는 나예요라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완전 집단 양육이 이루어지는 구조라 너희가 전부다 내 아이이긴 한데라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웃으며 엄마들이 그래도 아이의 주 양육은 내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라며 안심시켰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다. 남자 없이 사느라 힘들었다는 말이 과거가 됐다. 이젠 남성이 있고 협동조합 성공 아이들도 많고 미래가 있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다만 도현 혼자 남성인이 부족한 노동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앞으로 외부 남성도 영입하거나 도시와 결합해 더 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 일부는 그래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할 수도 있겠지라고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당장은 우린 대장님만으로 충분하다. 너무 많은 남자가 들어오면 혼란스러울지 몰라라며 조심스럽다. 어느 초가을 아침 높고 청명한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3살 정도 되어 몇몇이는 엄마 뒤를 졸졸 따르며 엄마 이건 뭐야 묻기도 하고 아빠한테 갖다 주고 싶어라며 옥수수 하나를 들고 뛴다. 엄마가 흙묻으니 조심해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깔깔며 달려간다. 도연은 퇴비를 뿌리며 협동 조합 작업을 마친 뒤 아이의 부축을 받아 작은 수레에 옥수수를 옮겨 씻는다. 참 잘했어. 우리 아기 너무 기특한 애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이는 해해하며 웃는다. 이제 20명 넘는 아기가 함께 자라는 마을은 하루 종일 짜집거하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연이어 퍼지고 엄마들이 교대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간호사도 가끔 투덜대며 하루에 아기 예방주사 몇 명 놓으려니 정신없다라며 싱글벙글한다. 모두가 바쁜데도 불평이 크지 않다. 우리가 꿈꿨던 아기 울음이 이렇게 모연하니 더 없이 뿌듯하지는 말이 오갈 뿐이다. 협동조합은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농산물 초수공예 등을 안정적으로 판매 중이다. 수입이 늘어나니 마을 보수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저녁마다 전등이 켜지고 아이들은 환한 불빛 아래 책을 뒤적이기도 하고 엄마들은 도현이나 간호사와 함께 오늘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해야 두뇌 발달에 좋을까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남성 1명과 여성 32명 그리고 아이 2030명이라는 비범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애가 가득하다. 어느 저녁 성대한 잔치가 또 벌어진다. 이번 이유는 협동조합이
본토 대도시의 대형 유통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 마을 수입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축하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지금은 대규모 연회로 발전한다. 공터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남녀 모두 모여 앉아 옥수수와 콩 산나물을 요리해 나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까르르르 웃고 엄마들은 조심해 불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소리치지만 분위기는 한없이 평화롭다. 음식이 어느 정도 돌아간 뒤 누군가 오늘도 행가 해야지라고 외친다. 물론 주인공은 대장님인 도현이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부드럽게 들어올린다. 하나 둘셋 그의 몸이 공중에서 가볍게 떠올랐다가 내려온다. 아이들이 낯선 듯 보다가 일부는 손을 치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곧 엄마들이 달래주면 상황은 더욱 유쾌해진다. 도현은 행가래를 받으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스쳐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고를 당해 구사일생했지. 남성 없는 곳에서 협동 조합을 만들어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집단 임신이라니 믿기 어렵지만 모든 게 이렇게 성공했구나. 잔치 뒤 도현은 밤책에 나선다. 발빛이 계곡과 절벽을 비추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고 바람이 서늘하다. 문득 몇 명의 아이 엄마가 뒤따라 대장님 내일은 밭에서 겨울 대비 파종해야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라고 챙겨준다. 또 어떤 여성은 내 아이가 밤중에 열이 올라대 내일 간호사와 함께 살펴봐 줄래요? 하고 부탁한다. 여는 그래요. 물론이지. 내일 아침 함께 갈게요라 대답하며 미소 짓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고단하지만 서로 도우며 이뤄내는 성취와 따뜻함이 도시의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가 2~3명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며 저 아이들도 모두 내 아이라고 정말 믿기 힘들지라. 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뿌듯함이 차오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40대 엄마들이 의자에 앉아 젖먹이를 재우고 20대 엄마들이 그 옆에서 장난치듯 꼬마들을 안고 뛰논다. 30대 엄마들은 협동조합 서류 작업 중이면서도 애가 울면 즉시 달려가 안아주곤 한다. 분주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사실이 마을은 남성 없이 곧 사라질 위기였지만 이제 아이가 많아져 앞으로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언젠가 필요하다면 외부 남성도 받아들이고 도시와 교류하며 진짜 대가족을 확장해 갈지도 몰라라고. 도연은 상상에 잠긴다. 그건 이미 실행되는 중이다. 다만 아직은 마을이 급격히 바뀌면 혼란이 크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중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필요해질 것이고 중등고등 교육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도 한층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 테니 기반시설이나 물류만 개선이 필수다.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네. 그는 피식 웃는다. 하지만이 모든 걸 함께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마을 전원이 의지한다면 못할 건 없다고 믿게 된다. 어떤 밤 도연은 자신이 지낸 오두막에서 작은 램프 불빛 아래 누워 아기의 곤히 자는 모습을 바라본다. 엄마는 옆에서 잠이 들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을 흔들고 있다. 내가 정말 20명 넘는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구나. 이 감각이 믿기 어려워도 모든 게 사실이니 감회가 새로워 가슴이 뜨거워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모험심과 상황이 결합하면 전혀 다른 삶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혹시나 훗날이 마을 이야기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그건 믿기 힘든 동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싫지 않은 현실이고 행복의 한 형태다. 여성 32명이 협력해 남성 1명과 다수 임신을 이뤄냈고 그 결과 아이들이 태어나 공동체를 살린 전례 없는 사례라면 많은 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오려 할지도 모른다. 그때쯤이면 이미 이곳은 제대로 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외부 방문자도 적절히 맞이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어찌됐든 이 마을의 대가족
형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현은 어떤 여성과 특별한 사랑을 이어가며 사실상 공동부부들 속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을지도 모르고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유동적이지만 확실한 건 한때 남성 없는 오지였던 이곳이 유일한 남성과 32명 여성이 협동으로 삶을 일궈낸 대가족 공동체로 전환됐다는 사실이다. 행가래와 아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풍경이 이제 이 마을의 일상이다. 한낮 조합 창고 앞에선 엄마들이 수확물을 들고 와 계측하고 아기들이 한 발 걷기 시작해 장난치고 도연이 그것을 찍어 해외 바이어에게 보고하거나 SNS에 올리기도 한다. 주변 산봉우리가 웅장하게 마을을 감싸고 계곡 바람이 시원하게 불러오면 여자들도 새삼스레 우린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엔 적막감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이젠 매일 아이들이 제잘되니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겠네라. 웃는다. 남자 하나가 한꺼번에 이 많은 임신을 감당했다는 게 오픈 비화로 남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라도 공동체를 살렸다는데 자부심이 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축제가 열리면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요즘 협동조합 매출이 좋으니 축하자 수준으로 잔치를 연다. 그 자리엔 꼭 행가래가 등장한다. 대장님 좀 무거워졌나 농담하며 다시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손치며 아빠라 부른다. 이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가족 사진 같은 풍경이다. 마지막으로 도현은 언젠가 아이들이 다 성장해 세상을 넓게 보는 날이 오면 너희는 아주 특별한 마을에서 태어났단다. 아버지는 한 명, 엄마는 여럿이지만 그 덕분에 마을이 살았지라고 이야기해 줄 거라 다짐한다.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가족과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자랄 테니 말이다. 행가래와 웃음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으로 번영하는 타입 대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